안녕하십니까. 조선간호대학교 김유정입니다. 제가 연구한 연구 주제는 응급실 간호사 폭력 예방 및 대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입니다. 서론입니다. 응급실 간호사뿐만 아니라 응급실 의료인들에 대한 폭력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의료계에 만연한 문제입니다. 국내 연구에 따르면 응급실 간호사의 97.1%가 환자와 보호자로부터 폭언이나 폭행 등의 경험이 있다라고 조사되었습니다. 비록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어 있지만 이름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에서의 의료인들의 폭행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응급실 간호사들이 스스로 폭력을 조기에 예측하고 선제적인 예방을 해서 폭력이 발생했을 때 올바르게 대처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은 매우 필요합니다. 플립 러닝 방법은 강의식 수업에서 벗어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학습을 병행하는 학습 방법입니다. 응급실 간호사들의 근무 시간이 불규칙하고 학습에 대한 반응이 다양하기 때문에 플립 러닝 방법이 적합한 적용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응급실 간호사들을 위한 폭력 예방 및 대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플립 러닝 방법을 통해서 적용하면서 폭력 경험이나 폭력 태도가 좋아졌는지 검토하고자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연구 방법입니다. 본 연구의 설계는 비동등성 대조군의 반복 측정 유사 실험 설계입니다. 연구 대상자 모집은 지광역시 소재에 있는 시대학병원과 제2대학병원의 응급실에 근무하고 있는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76명의 간호사들이었습니다. 실험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시대학병원의 38명 간호사는 실험군에, 또 제2대학병원의 38명의 간호사는 대조군에 배치하였습니다. 연구 도구입니다. 연구 도구는 두 개였는데요. 첫 번째는 폭력 경험을 측정했고요. 두 번째는 폭력의 태도를 측정했습니다. 폭력 경험은 김과 조의 연구에서 개발됐던 폭력 도구를 탐색적 요인 분석을 통해서 활용했습니다. 토탈 문항은 16개 문항이었고 하부 영역으로는 언어적 남용, 그리고 또 신체적 위협, 그리고 신체적 상해, 이 세 가지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어 남용은 일주일마다 체크하게 하였고 신체적 위협은 월 단위로, 그리고 신체적 상해는 연 단위로 기재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스트 테스트가 1년 후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폭력 태도는 조와 하의 연구에서 사용됐던 도구를 사용했는데요. 총 14문항으로 이루어졌고 하부 문항으로는 어떻게 인식하는지, 이때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하고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점수가 낮을수록 올바르게 폭력 태도를 행사한다, 바람직한 폭력 태도를 가졌다라고 평가됩니다. 연구 과정입니다. 연구 과정은 다섯 단계로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 연구 승인입니다. 저희 대학에서 IRB 승인을 받았고 또 두 대학병원에서
이제 승인을 한 다음에 시작됐습니다. 연구는 2021년 4월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동의한 다음에 승인 받은 다음에 두 번째 연구체 상자를 수집하고 모집하고 프리테스트를 사전 테스트를 한 것입니다. 76명의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76명의 응급실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이 간호사를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나눈 다음에 이들에게 일반적 변수나 또 폭력 경험, 폭력 태도를 조사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분들에게 교육 컨텐츠 요구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육 컨텐츠를 제작을 했는데요. 일단은 프로토타입으로 총 7명의 관련자들이 환자와 보호자 또 그 병원에서 근무하는 전문 간호사들 또 간호관리자들 2명 또 디지털 콘텐츠 제작하시는 분들 응급학과 전문의 이런 분들로 구성돼서 이제 프로토타입으로 제작을 한 다음에 전문가 타당도를 거쳐서 수정을 하고 최종적 파이널 버전으로 온라인 클래스에서 50분짜리로 동영상으로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간호사들이 요구도 조사해서 자주자주 활용할 수 있고 자주자주 휴대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 달라 개발해 달라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10분 18초 이렇게 동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했습니다. 실제 이제 실험 처치입니다. 응급실 간호사 폭력 예방 및 대처 프로그램 개발을 한 후에 이거를 플립 러닝 방법으로 적용을 했는데요. 50분짜리 콘텐츠를 가지고 온라인으로 배포한 후에 이 간호사 38명에게 이렇게 2021년 10월에 매주 금요일에 팀을 나눠서 4팀으로 4주니까 4팀 나눠서 신청자를 두티 신청을 받습니다. 간호사들의 근무가 불규칙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서요. 아침 콘텐츠 공부를 하고 나서 1시부터 6시까지 5시간 동안에 프로그램을 적용을 했습니다. 학습을 하고 왔기 때문에 주로 이제 디스커션이나 실제 그 콘텐츠에 동영상 콘텐츠에 있었던 거를 프랙티스 해본다던가 그리고 간호사들의 반응에 따라서 사람들이 마음속에 있었던 치유되지 못한 이런 응어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전문 상담사를 고용해서 같이 카운셀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족도 조사 1차적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소감 발표하는 그런 간단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2년 10월에 1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폭력 경험이 얼마나 감소되었는지 그리고 폭력 태도가 어떻게 개선되었는지를 조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포터블 버전으로 개발했던 이 응급실 간호사 폭력 예방 및 대처 프로그램 일부를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빨리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력 사건 예방 그리고 사건 발생 후 대처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폭언 및 폭행 문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사례를 제시하고 그 사례들마다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지금 식사 하나 받고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그걸 못해서 식사가 안 와야 되겠어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내가 아침 나오기 전에 말했는데 점심에도 안 바꿔줘서 나와요? 보호자분 일단 진정하시고요. 이게 지금 진정할 상황이에요? 대체 환자가 말을 하는데 자, 예방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쿠션 언어 사용하기입니다. 일상에서 같은 말이라도 의도와 다르게 전해져 오해를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쿠션 언어란 부드러운 언어를 뜻하며 배려와 정성이 느껴지는 어법입니다. 따라서 쿠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대화
세 차원적으로 봤거든요. 이제 개인 차원에서 또 집단 차원에서 병원 차원에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는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아닌다면 일단은 문제를 하고 그래도 지속된다면 없이든 증거 자료를 확보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폭행 상황으로 경찰서와 연결돼 다음으로 호신용 스프레이로 위기 상황 시 방해병원에서는 보안 요원을 일수적으로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많이 사용되는 병원에선 의료진을 대상으로 호신술 강의를 제공. 죄송합니다.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이제 실제 뭐 이렇게 프랙티스 해봤다는 것이 이제 이 호신술입니다. 호신술을 실제 다 해보고 다 익히고 이렇게 했는데요. 또 자주자주 보고 싶어 하시니까 이 내용을 또 분량 많지만 요약해서 몇 가지 중요한 부분만 이제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개인이 취할 수 있는 대안.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자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 결과입니다.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 폭력 경험과 폭력 태도의 차이 검증인데요. 폭력 경험은 여자일수록 더 폭력 경험이 좀 많았고요. 또 나이가 또 33살 이상인 간호사들, 또 결혼하신 분들, 그리고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지신 분들, 그리고 병원 경력이 3년 이상이신 분들, 또 응급실 경력이 2년 이상이신 분들이 폭력을 더 많이 경험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폭력 태도는 다른 건 차이가 없었지만 나이에서 26살 이하의 간호사들이 좀 더 태도가 바람직하지 않게 나왔습니다. 두 번째, 실제 응급실 간호사 폭력 예방 및 대처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을 받고 나서 폭력 경험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는 효과를 보는 결과입니다. 실험군에서는 처음에 이렇게 폭력 점수가 프리테스트에서 1.54였다가 0.85점으로 0.69점이 감소되었고요. 하부 영역도 보면 폭력 이제 언어나 또 신체적 위협이나 신체적 공격으로부터 점수가 더 감소된 것을 볼 수가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효했습니다. 하지만 대조군은 폭력 점수는 이제 시간 지나면서 감소된 것도 있고 동일한 것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폭력 예방 및 대처 프로그램이 응급실 간호사의 폭력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했는데요. 폭력 태도는 처음에는 3.29점으로 점수가 높았지만 포스트 테스트에서 2.55점으로 폭력 점수가 감소되어서 0.74점 이렇게 감소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하부 영역을 보시면은 실험군의 폭력 태도 하위 영역별로 점수에서 반응과 반응과 리절트 결과는 폭력 실험 후에 감소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했지만 폭력을 인지하고 또 이렇게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소가 일부 됐긴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대조군은 사후 조사 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전 영역에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본 연구는 이제 응급실 내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환자와 보호자의 폭력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을 때 이 폭력 예방 및 대응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폭력 경험과 그다음 폭력 태도가 긍정적인 효과를 본 연구입니다. 응급실 간호사 폭력 예방 및 대책 프로그램이 갖는 임상적인 의의는 사례 중심의 다차원적 접근을 한 것이고요. 또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해서 50분짜리 사전 학습용 동영상하고 그리고 반복할 수 있는 휴대용 포터블 비디오 휴대용 동영상을 개발했다는 점입니다. 또 덧붙여서 성인 학습자의 이렇게 특성을 감안했을 때 풀립러닝 방법으로 국내 최초 응급실 간호사 폭력 예방 및 대처 프로그램을 적용해 보았다는 것이 임상적 의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또 이 풀립러닝으로 개발된 응급실 간호사 폭력 예방 대처 프로그램을 사전에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강의실 수업에 임했을 때 또 수업 시간도 전략이 됐고 또 학습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긍정적인 수업 효과를 높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서 몇 가지 제언을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이 폭력 태도를 감명하게 측정할 수 있는 타당도 높은 도구를 이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도구 개발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병원의 이 관리자들은 응급실 간호사의 폭력 실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 주셔야지 되겠고 꾸준히 유효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 연구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